안녕하십니까?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 저는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이수경 교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1954년도에 개교를 했는데요. 인하대학교의 인은 인천, 하는 하와이를 대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에 이민을 가셨던 동포 여러분께서 조국 부강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개교를 도와주셨습니다. 54년이면 한국 전쟁이 막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품영양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소개를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검색창이든지 간에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저희 학과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죠. 네, 저희 학과에는 여학생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남학생이 좀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20% 이상 정도 있기 때문에 아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과에서는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글로벌 식품영양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영양관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과학화, 그리고 식품의 특성과 기능을 탐색하고 새로운 식품 자원을 개발하는 등 교육, 연구, 실천하는 그러한 학과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단어를 제가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는 교육, 연구, 실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지식을 함양하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는 탐구를 하는 연구 능력,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실천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노력하고 있는 학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이렇게 네 가지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전문성이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는 그러한 전문성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요, 실용적 창의성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실용적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AI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팩트를 찾아낸 것, 사실을 찾아내고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인간보다 이미 AI가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AI보다 좀 더 잘하는 부분은 그러한 지식 혹은 사실,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인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용적 창의성이죠. 앞으로의 세계에서 전문가로서 살아남으려면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화인데요. 국제화, 아까 글로벌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학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화인데요. 너무나도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들, 정보들 굉장히 빨리빨리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AI가 그런 거 더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사람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합니다. 혹은 AI가 정리해 놓은 것을 인간들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또 놓치지 않고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학부모 여러분,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떤 것을 배울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식에 대한 모든 영역을 공부한다. 뭔가 굉장히 넓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잘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이라는 것은 먹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는 대상, 그러니까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야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영역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또 영역이 크다가 보니까 본인의 어떤 관심 영역을 찾는데 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막연하시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경에 보이시는 것이 식품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ood system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4개가 이렇게 있지요. 식품 생산이 있고, 식품 처리 및 가공이 있고, 식품 유통이 있고, 식품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품 생산부터 먹는 데까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있는데요. 이 4가지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소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일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야를 식품영양학과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학, 영양학, 조리 및 급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식품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식품학, 고급식품학, 미생물학, 저장학, 위생학, 재료학, 식품 분석 및 실험 이렇게 등등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식품학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식품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성 자체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식품의 물성이 가공, 조리라는 과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공부를 합니다. 이제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벼가 있지요. 예, 벼를 어떻게 키우는가는 안타깝지만 저희 학과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벼를 키워서 수확을 하고요. 그것을 도정을 거쳐서 쌀이 되지요. 요즘에는 쌀에 도정을 한 그 결과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미도 있고요. 5분 도미, 7분 도미, 9분 도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그 종류의 쌀이 가진 영양학적 가치도 다 다르고요. 어떻게 도정이 되는지도 다릅니다. 그 쌀이라는 것을 이제 조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밥의 형식으로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쌀 가루를 내서 떡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먹기도 하죠. 또는 그 공장에서의 가공을 거쳐서 쌀 과자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식품학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제 본인들이 다 이거를 집에서 간의 수공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 한 가정만 좀 배가 아프고 이렇게 하고 끝났지만 요즘에는 아니죠.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소비를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리 과정 그리고 어떤 가공 과정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 품질 관리 그리고 식품 위생 법규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식품 생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식품학이 어떠한 것을 공부하는 영역인지 조금 감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역입니다. 영양학입니다. 영양학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생리학, 생화학, 영양학,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세계 영양 문제 및 정책까지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양학은 무엇인가? 영양학은요, 일단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식품학은 사람이 먹기 전까지, 그리고 영양학은 섭취하고 난 다음에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식품을 먹어서 식품 안에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죠. 그래서 먹었을 때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흡수가 돼서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영양학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냐면, 요즘에는 그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한국도 결핍의 시대를 벗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비만을 걱정을 하고 성인병을 걱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인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도 아마 나도 식생활이 아주 건강하지는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90%는 넘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식생활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양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마찬가지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에 하루에 14mg만 먹으면 됩니다. 그 정도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램도 아니고 밀리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섭취가 부족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헤모글로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 안에서 산소를 운반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철이 그 헤모글로빈 안에서 그 산소를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분을 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산소가 이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30세 이상 여성들의 빈혈율이, 그러니까 철분을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율이 13%입니다. 한국에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핍의 시대를 넘어서서 과잉의 시대인데 젊은 여성의 빈혈율이 13%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분 이상이 빈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양 문제고 건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굉장히 잘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이시는 영양 플러스, 이 그림 보이시죠? 영양 플러스라는 사회적인 프로그램,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보건소에서 운영이 되고요. 아마 혜택을 받아보신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의 빈혈율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기초적인 영양학적인 탐구서부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 정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 영역입니다. 조리 및 급식. 저희 학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식품들이 조리라는 과정을 거치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과학적인 팩트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냥 먹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문화의 일부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가 어떠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식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급식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모든 부분들은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단체 급식의 혜택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죠. 학교 급식.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또 급식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되죠. 네. 그런데 도시락을 싸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그 어린 나이에 똑같은 동일한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집의 사정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다른, 질도 다를 수도 있는 그러한 도시락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학교 급식을 통해서 한국은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체 급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죠, 학부모님들. 우리 아들, 딸이 졸업하고 나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식품영양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양사를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졸업생들 대부분이 영양사 면허증 취득하고 졸업을 합니다. 정규적인 과정을 거치고 시험 공부 조금 하면은 거의 다 큰 어려움 없이 면허증 취득하고 있고요. 그럼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급식 영양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체로 큰 규모의 단체 급식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현대, 신세계, 풀무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본인들의 이제 기량을 뽐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급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메뉴를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메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식품 조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검수를 합니다. 이게 내가 그 주문을 한 그 식품들이 맞게 들어왔는지, 신선 식품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조리사분들한테 조리 지시를 하지요. 그리고 조리가 되는 부분이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조리가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가 되고 배식이 되는지 이 부분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할까요? 조리사분, 기타 등등의 인력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재무 관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를 꾸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식품영양학과 졸업생들이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양플러스 말씀을 드렸죠? 영양플러스의 담당 영양사가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영양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 영양사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하나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를 제외하고 총 16명의 영양사가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제 급식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눔코리아, 주비스, 요즘에 또 주비스가 워낙에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상담 영양사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홍보 영양사들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 이런 면허증을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또 더 공부를 해서 영양교사, 임상영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이제 영양교육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임용고시를 봐서 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요. 많은 졸업생들이 영양교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양교사로 일을 하다가 교육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교육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 한 명도 장학사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영양교사도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일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상영양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병원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임상영양사도 대학원에서 임상영양사 과정 석사를 마치고 시험을 보면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상영양사들은 주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요. 저희 학교에서 배출한 임상영양사들은 여기에 잠깐 리스트를 소개를 해 두었는데요. 인하대 병원, 서울대 병원, 고려대 병원 다양한 곳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임상영양사가 또 이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영양사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도 그 질문을 받고요. 학부모님들 만나 뵈면은 또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양사가 아니어도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석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교수님. 저 학부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싶은데요.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은 크게 두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품질관리직이라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균등하게 똑같은 식품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러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SPC, 메일유업, 다양한 그러한 회사에서 저희 졸업생들이 품질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영업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들어가서 굉장히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는 그런 졸업생이 또 있고요. CJ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만나는 거는 조금 별론데요.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식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 이런 친구들은 식품연구원으로 다양한 회사에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식품 회사들이 식품연구소를 또 산하기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그런 기관에서는, 연구소에서는 대체로 다양한 연구원을 뽑습니다. 이제 학부만 졸업한 학사 출신의 연구원을 뽑기도 하고요. 석사 출신, 박사 출신, 다양한 등급의 이런 연구원들을 뽑습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삼양사, 이거 생각하시는 그 삼양사 아니고요. 주로 B2B.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삼양사도 있고 농심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식품 회사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회사인데 그 안에서 영양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농심, 일동 후디스, 풀무원 그 외에 많은 회사들에서 영양 전문가를 모시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식품 회사인데. 요즘에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맛있는 식품 개발하는 거요? 당연하죠. 예, 그 맛 없는 거는 아무도 안 사 먹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영양 프로파일,
그러니까 어떠한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품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각 회사에 한두 분 혹은 많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팀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식품들을 어떻게 조금 더 영양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실현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영양 전문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또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졸업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석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소개드리는 이 학과에서 일한 지가 10몇 년이 됐거든요. 10여 년이 됐는데 매년마다 한두 명씩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제 각 그 구청, 시청 이런 곳에서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대체로 많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위생사라는 자격증을 따면은 이거는 대체적으로 다 취득을 하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주로 그럽니다. 위생사 시험 떨어지고 오면은 나 보지 말자. 예, 우리 학교에서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격증을 따면 이렇게 공무원 시험 볼 때 또 이렇게 가산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아도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이런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한식재단을 예를 들었는데요. 한식재단은 이제 전 세계에 한식을 보급하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농식품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여기에도 또 저희 졸업생이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한식의 그 중요성 그리고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지막 분야인데요. 여기는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 및 급식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둔 친구들이 교수님 저는 제 철학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카페를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졸업생 한 명은 졸업하기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교수님 저는 사장님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하다. 어떤 사장님이 될래? 하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제 반려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한 그 사료 있죠. 사료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 사장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있는 것이 식품 코디네이터죠. 식품 코디네이터 들어보셨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주 쉽게 표현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식품 광고를 TV에서도 보시고 또 지면에서도 보시죠. 거기서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딱 멋있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식품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식품 코디네이터가 비단 그런 광고 쪽에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레스토랑, 카페 이런 것들이 오픈을 할 때 이제 음식을 어떻게 담을지 그리고 테이블 세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무드를 가질지 심지어는 색깔 톤은 어떨지 조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냅킨은 어떤 색깔로 어떻게 접어서 어떻게 놔야 될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톤을 결정을 해주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식품 코디네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작가 이렇게 쓰여 있죠. 방송 작가로 일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졸업생이. 아, 교수님, 제가 조금 자유로운 영혼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뭐 요리 경연 대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음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식품영양학과가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다, 넓다. 이게 최대의 장점이자 최대의 단점이다 말씀드렸죠. 그 친구한테는 최대의 장점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식품영양 졸업생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을 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 분들은 종종 얘기하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탈지 분유죠. 그 우유가루 받아서 먹었는데 그거를 먹으면 항상 설사를 했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우유가루, 예, 전지 분유, 탈지 분유 이것을 주로 이제 미국에서 원조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식품영양 졸업생들 중에서 세계의 영양 문제, 영양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한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그러한 졸업생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열정을 담아서 학부모님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문 연구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진짜 이 지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분야는 그야말로 지식을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석사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박사 후 연구도 하고 저처럼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품 영양 건강 관련 전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다가 보니까 또 제가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소개를 드리게 됩니다. 대학 교수로 일하는 거 어떤가 궁금하시죠?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저는 직업 만족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초조합니다. 예, 굉장히 일이 많고 그리고 연구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계속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연구가 좋다 하면은 식품영양학을 쭉 공부하고 이렇게 전문 연구가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겠다. 그런데 우리 애가 식품영양학과에 잘 맞을까요? 예, 궁금하시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학생들이 식품영양학과에서 이제 재밌어하고 잘 공부를 하고 또 졸업한 뒤에도 진로를 잘 선택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희 학과는 그냥 진리 탐구만 하는 그런 학과는 아닙니다. 식품학, 영양학, 조리 및 급식 모든 부분이 인간을 위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화학과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고
잘하는 학생들이 적응이 쉽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딸, 우리 아들은 문과인데요. 그러면 식품영양학과에 못 들어갈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학과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도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생명과학을 이과 학생들만큼 공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그 이과를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방송 작가, 문과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쓰기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과적인 성향을 좀 키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게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지 제일 위에 넣어야 될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식에 대한 관심입니다. 과학 잘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식품과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식품영양학과에 들어와서 조금 재미를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먹는 거, 그리고 식품, 영양, 건강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